요 히사시부리 안녕하세요. 요마이.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네 여기를 구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저희 히사시부리를 한번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이 장소가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서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당분간일 듯 아니면 앞으로 다른 스튜디오를 구하는 딱 봐도 이렇게 보여서 아 니네 안 되겠다 여기 와서 해라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안쓰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메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녹음 많이 했죠 우리. 아 그치. 팟캐스트 때는 절반 이상이 2년을 여기서 했죠. 네, 2년 그래서 하고 올해 유튜브로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근데 사실 그 팟캐스트 때는 에어컨 소리 때문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끄고 했는데 더워도 오늘은 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나마 어찌됐건 저희는 갑니다. 예. 일단 고. 네. 일단 고. 하죠. 자 그러면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3승 2패, 네. 1우치, 3위로 마무리 졌습니다. 네. 2위 한 번 했죠. 2위 하루 했죠. 하루 2위. 하루 2위로 충분히 즐거웠고 행복했고 1일 천하. 그렇죠. 네,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아쉬웠죠 사실. 콩큐. 역시 1위 팀은 1위 팀이었다. 네. 조직력도 그렇고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젖잘싸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세 번째 경기였던 일요일 경기는 좀 젖잘싸의 느낌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번 주 뭐 우리 경기기도 했고 했지만 사실은 KBO 리그의 또 레전드이기도 했고 이범호 선수가 그치, 은퇴를 했죠. 우리 꽃범호 다른 동영상으로 이제 어쨌든 은퇴식을 봤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은퇴식을 거행하면서 타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사실 그러지 못해서 근데 수두룩하잖아요. 저 진짜 닮았어요? 이범호랑? 누가? 나 이범호랑 되게 닮았대? 나 되게 많아. 코는 너가 더 잘생겼어. 이재원 뭐 닮은 애 되게 많아. 나는 문세윤 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은퇴식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그치. 만들어 줬잖아요 소스를. 그치 우리가 했지. 이승엽 때도 내가 만약에 팟캐스트였으면은 만들었을 텐데. 그치. 유튜브는 뭐 저작권도 있고 이래저래 있어가지고 그냥 말로. 일단은 뭐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은퇴식은 사실 게임 전에 했단 말이야. 진짜 생각하기 싫을 정도. 딱 한 번. 이승용은 끝나고도 한 번 했었지만. 뭐 송지만 무슨 정주성, 마정길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했었죠. 심지어 또 가끔 가다가는 또 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 끝나고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태근 은퇴식은 LG전에서 하는 걸로. LG 팬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경기한다. 그래도 또 마지막에 또 훈훈하게 보내주고 해야지 뭐. 목동에서는 불가능했던 게 10시 이후로는 앰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가능해졌으니까 기대해 볼게요. 일단은 이범호 선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박수 한번 치. 자,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리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투수. 네, 선발 먼저 얘기를 하죠. 네. 자, 지난주 선발 먼저 얘기를 하려면 이제 신재영 선수의 호투. 선발로 보직돼서 복귀한 다음에 3경기 연속 잘 던져주고 1실점인가 그렇고 2경기는 무실점으로 잘 나갔어요. 네. 일단 뭐 5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4이닝, 5이닝 뭐 이렇게 던졌지만 그래도 무실점으로 호투해줬다는 건 뭐 사실 5이닝까지만 먹어준다면 그렇죠. 우리가 바랬던 거는 뭐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불펜이 괜찮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태로 지금 사실 대체잖아요. 네. 대체인데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안우진하고 이승호가 돌아오면은 우리가 저번에 조상우가 돌아왔을 때 오주원 어떻게 하냐 많이 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시 대체 롱 릴리프로 빠지나? 근데 우리 그 명장님께서 하시는 그 일일 휴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김동준 선수도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 잘하면 6선발이 돌아가는 7선발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6선발은 실패한 팀이 많아가지고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7선발인데 그게 한 자리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7선발이 아니라 이제 휴식을 주는. 제가 보기에 용병 듀오는 계속 쓸 것 같고 3명은 후반기도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가는 거네요. 차원트를 보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뭐 계속 관리하는 거네요. 강제로 관리가 되는 거네요. 사실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2군에 내려서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동행하면서 한 텀 정도 쉬게 해줄 수 있는 짧은 휴식을 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경기 강압도 많이 안 떨어지고 조금 쉬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SK전 토요일 경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김동준이랑 신지영이 불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러면 사실은 5이닝 던지고 그냥 내렸으면 최원태를 끊어서 내렸어도 돼요. 그러면 뭐 얘가 한 2이닝 정도만 김동준이나 신지영이 누가 올라오든 그런 필승조가 소화해줬어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실 상위권 중에 선발이 제일 좋은 팀은 SK이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선발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불펜진이나 갑자기 선발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기에서도 계산이 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현재 불펜진 활약으로 봐서도 신재영이 굳이 불펜까지는 내려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불펜진은 그래도 자기 몫을 해주고 있으니까. 플러스 원으로 선발이 빨리 무너질 때 다 대기할 수도 있고. 브리검도 그렇고 최원태도 그렇고 안우진도 그렇고 약간 한 89 정도가 되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되게 큰 힘이죠. 그리고 또 언제 또 부상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죠. 야구라는 게 스포츠가 그렇으니까. 네. 자, 일단 신재영 선수의 호투는 우리한테 참 반가운 일이고 후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저희가 선발 얘기를 워낙 또 잘 해줬어요. 최원태 선수만 살짝 부진하긴 했어도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 용병 듀오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 잘 안 했어요. 그냥 뭐 가끔 가다가 그냥 잘해주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다른 팀 용병들에 비하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소환성이고 잘 가고 있어요. 브리검 선수가 살짝 초반엔 잘해주다가 중간에 부진했는데 지금 잘해주고 있고 요키시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사실 되게 쏘쏘 했었는데 적응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 지금은 뭐 이닝 이터로서 6이닝 7이닝 완봉됐었고 컨디션 자체가 브리검 요키시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게 어느 선발이 갑자기 훅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니까 저는 그 나이트 베네켄 그 코스 조합 그 조합 이후로 그래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 조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재계약하겠죠. 뭐 이 상태면 특별히. 그렇죠. 근데 사실 불안한 건 브리검이긴 합니다. 브리검 좀 부상에 대한 지금 잘 던져주고 있어도 언젠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선발은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최원태 얘기 한번 할까? 그 선발 그러니까 최원태 문제라기보다는 도대체 그러니까 선발에서 불펜으로 대기를 시키고 전환을 할 때 나이트의 역할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추문으로 들으면 결국에 그 불펜으로 전환되는 그 타이밍을 잡는 거는 장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 나이트 코치는 그 선발 투수진과 불펜 투수진의 컨디션을 보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투수 코치가 왜 필요하지? 투수 코치의 판단이 없다. 사실 토요일 경기만 해도 사실 6이닝 올라와서 사실은 만루가 되는 상황일 때 나이트가 한번 올라왔죠. 올라와서 뭐 어느 정도 뭐 교감을 했겠죠. 하고 내려갔을 때 뭐 동점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뭐 볼질을 했었고 또 안타를 맞았었고. 근데 동점이 됐을 때 그러면 올라가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그렇지. 왜냐면 이게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SK 타자들이 갖다 놓고 연속 안타를 치고 있는 상황. 받쳐놓고 때렸죠 거의. 그러면 이거는 공이 더 이상 위력적이지 않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는 구위는 없다. 막 3층 외야에 있는 팬들도 느껴질 정도로 구위가 확 내려갔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만 냅두고 역전 2점 역전을 될 때까지 참지? 뭐 투수 교체의 타이밍, 투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 안에서 가장 세밀한 작업을 해주고 그 면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상 투수 코치라는 거죠. 근데 투수 코치가 결국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무용론에 계속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저는 올해 느껴지는 거지만 나이트 선수는 허수아비다. 그런 걸 저는 확연하게 보여줬고 사실 그 중간중간에 더 가워서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투수가 좀 부진하면 투수 코치가 잡히고 뭐 이렇게 해당 코치가 이렇게 잡혀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운영하는 부분을 봐도 나이트 선수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지금 용병들 옆에서 같이 말동무 해주고 케어해주는 정도 말이 언어가 이제 되니까. 사실 보면 어쨌든 간에 불펜 코치는 불펜에서 컨디션 좋은 선수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줄 것이고 불펜 코치의 목소리로 얘네 괜찮아. 그럼 나이트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진전이 되질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이트 투수 같은 경우는 차라리 2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외국인 감독이 있는 스펜서 밑에서 있는 게 낫고. 애들 키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용병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거야. 선수로 감독한테 지시만 받고 지내다가 그게 고스란히 코치 그 팀의 코치가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누가 낼 수 있겠어? 사실 자기를 기용했던 선수들이 지금 계속 코치하고 감독으로 있는. 지도자 연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레전드 소리 들을 상황도 아니고.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 최원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실점 위기가 됐을 때. 투수의 자존심 때문에 안 내렸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야, 그거는 최원태가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원태 자존심을 챙겨줄 아니 원맨 팀이나 양현종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복싱 같은 1인 스포츠가 그만큼 관리해주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자존심을 따진다면 최원태도 양심 없는 거고. 이거 팀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라 팍 던졌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나이트 투수 코치 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 쭉 지켜왔었고. 어쨌든 또 나이트 코치와 함께 또 마정길 코치가 또 담당하고 있는 불펜으로 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지는 성. 불펜으로 가시죠. 뭐 사실은 불펜은 지난주 13.2이닝 3실점 2경기 2실점 1실점 그것도 이제 점수가 좀 났을 때 사실 이보근이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보근도 잘했어요. 저거 놀라진 않았어. 그 정도면 네, 뭐 걔가 그거 실점 줬다고 역시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뭐 실점이 진짜 어이없는 실점도 아니었고 결국은 줄점수 좋은 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펜이 어느 하나 허점이 없어요. 아니 사실. 우리 이제 보통 경기가 끝나고 나면 기록지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동안 투수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잖아. 그 경기 등판한 막 롯데 이런 데는 막 6명, 7명 기본이잖아. 우리는 많아야 4명. 선발 포함해서 4명. 3명, 4명. 2명. 2명은 웬만하면 다 게임 끝나고. 그치. 일단 오주원이 또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불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는 제가 곰곰을 해봤어. 뭘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잘했다. 네, 잘했다. 칭찬이지 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벌떼 불펜이잖아요. 그렇지. 계속 보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갑자기 김성민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타이탄 상황인데 한현이 나오고. 정말 신기했던 건 주말에 김성민은 왜 안 쓴 걸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제일 답답한 건 사실상 김성민이 그나마 SK전에서 통할 수 있는 불펜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SK랑 상대했을 때는 확고히 필승조는 정해져 있잖아. 한현이, 김상수, 오주원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그 나머지는 사실 패전존지 아니면 아예 게임 첫포를 추격 그러니까 벌어져 있을 때 어떤 구치기였던 던지기인지 근데 다른 팀으로 가잖아요. 뭐 김성민이든 그 다음에 윤영삼이든 필승조야. 필승조야.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오늘 김성민을 선발로 냈으면 이해할게. 그치. 근데 내가 뭐 선발 경험이 없는 애도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또 뭐 뜬금포로 김성기가 나와. 내일 얘기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불펜에서 사실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꽤 오랫동안 잘해주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더할 나위 없었다. 너무 잘해주고 사실 있습니다. 우리 최대 걱정이었던 뭐 이보근, 김상수, 한현희. 그러니까 한현희까지는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피한 건데 어쨌든 걱정했던 투수들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평타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진짜 똥을 안 쌉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불펜은 제일 불안한 건 똥 싸는 거거든요. 자, 불펜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박수.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자로 가겠습니다. 야수.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선수 얘기해야죠. 송성문. 네. 지난주부터 꿈틀꿈틀 하더니만 지난주 결국엔 타격 페이스가 확 올라갔죠. 잘했습니다. 자, 부상이란다. 완전히 복귀됐죠. 진짜 여름의 사나이. 그러니까 얘 더워야 해. 19타수 6안타 6타점. 시즌 타율 2할 3푼 7리까지 올렸습니다. 결승 타점이 그렇죠. 그 마지막에 SK점 때 좀 죽수긴 했지만 토요일 경기 살짝 불안했는데 일요일이었나? 근데 사실
송성문 선수도 그렇고 김혜성 선수도 그렇고 사실 김혜성 선수는 뭐 3안타를 쳤는데도 졌기 때문에 좀 묻히긴 했어요. 그쵸. 근데 타격 패스 그날 미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 주가 미치고 2주째 미치고 있으니 사실은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 고무적인 거는 장영석 선수가 지금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북구로 다시 또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또 내야가 페이스가 있다라고 보세요. 있었지. 일요일 라인업 이해 가요? 안 가요. 아니 근데 장영석 선수는 타점 1위도 했던 선수잖아. 그러니까 1위도 했었죠. 지금 안 치잖아. 지금 2할 5푼 때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박동원이 왜 4번에 있으며 장영석이 왜 6번에 있어야 돼? 차라리 센즈 4번 놓지 왜? 그 뭐야 박동원은 뭐 2번도 나왔었는데요. 뭐. 아 우리 테이블 세터. 네, 그래서 박 테이블 세터. 장정석 감독이 그러니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 개혁과 혁신이니? 아니면 정말로 실험 정신이 너무 투철한 걸까?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니면은 주사위야. 이 페이스면 송성문이 이제 다시 또 주전으로 가겠지만. 네. 그래도 뭐 장영석 선수가 또 언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르는 사실 일이고. 결국은 내야지는 1루 빼고는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송성문 선수가 어쨌든 타격 페이스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송성문 선수를 3루로 쓰지는 않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안 쓰고 있죠. 수비가 아예 3루를 쓰지 않기 그리고 때문에 다행히 왜 2루를 써야 될 이유가 명확한 거는 김혜성 선수가 지금 6경기 연속 안타에 2할 4푼 7리까지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슛이랑 3루 제 말은 수비가 송성문 선수와 경쟁하고 있는 장영석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미 포지션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이제는 장영석이 넘어야 할 선은 김하성과 김혜성입니다. 맞아. 난 차라리 난 아직도 이번 시즌 보면서 3루 김하성을 아직도 좀 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페이스면 어차피 서건창 선수는 계속 지타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2루는 송성문한테 맡길 것 같고 장영석이 이제 페이스가 떨어졌으니까 뭐 가끔 대타로 나오다가 서건창이 올라오면 그럼 주요상에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 그렇겠죠. 지금 3포수니까. 네. 포수 3명 쓰긴 좀 그렇잖아요. 네. 부담스럽고. 자, 그래서 일단은 송성문 선수도 그렇고 김혜성 선수도 그렇고 지금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여요.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네. 다행이에요. 뭐 시즌 초 때 잘하다가 시즌 중순 때 죽수면 되게 불안했을 텐데 뭐 이렇게 된 거 가을 야구 때까지 쭉 페이스 유지했으면 되게 웃긴 건 시즌 내내 다들 우리는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합이 맞춰지는 게 사실 이번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불펜도 되고 잘해주고 불펜도 완벽해지고 그러면서 타자들도 올라와야 될 애들이 올라왔지. 장영석 빼고는 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SK 만나가지고 루징이었지. 사실 경기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2, 3위를 할 만한 상위권에 있는 팀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그쵸. 투수전에 집중력 있는 득점권에 이런 것들은 다 보여줬죠. 수준 높? 그만?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특히 SK전을 보면서 수비에 대한 중요성 확실하게 그렇죠. 인지할 수 있었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수비 때문에 이겼고 수비 때문에 한번 졌죠. 수비가 하나, 실책 하나가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SK 김성현 선수의 그 실책 하나가 우리를 승리한테 가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김혜성 선수의 실책 하나가 우리가 패배를 또 자초한 게 됐고, 그래서 이 수비에 대해서 좀 각자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수비 꿈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수비 대빵부터 해서 김지수부터 해가지고 수비 꿈나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선발로 쓰기에 좀 애매한 경우도 많았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SK전 이번 경기 사실 저는 내야 포지션의 자리를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송성문한테 슛이나 서드를 맡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제 와서는. 그렇다면 결국은 김하성이 서드하고 슛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김혜성 선수의 송구도 좀 불안하고 특히 2루에서 수비도 굉장히 불안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3경기 정도 이제 쇼스탑으로 김혜성 선수가 나온 걸 봤는데 좌우 수비폭이 굉장히 넓었고 쟁걸음으로 공을 따라가는 게 많았고 그게 이제 빠질 공들을 잡아줬던 상황들도 있었고 돌아서 송구를 하지 않으니 1루의 송구도 생각보다 비교적 안정적 아주 잘했다까지는 아니고 비교적 안정적 중간중간에 분명히 빠지는 공들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타격이 잘 돼야지 수비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물론 실책이 없던 건 아니죠. 다 없었긴 아니었지만
일단 체력적인 안배 같은 경우도 왜 우리 그 루틴이라는 거 있잖아요. 박병호 선수가 자기는 지타보다 1루 선발로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게 그 루틴대로 간다는 거. 체력적으로 좀 붙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근데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체력적으로 붙일 만한 건 사실 그런 위험도는 많이 없잖아요. 워낙 어린 선수들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내야 수비가 불안하다 얘기는 우리들끼리는 되게 많이 하지만 LG의 오지환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팀. LG 오지환도 그렇고 사실 SK 김동현 선수도 이번에 알았어요. 실책 1위라는 거. 네, 실책 1위. SK 팬들이 아주 증오하던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비 쪽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좀 받쳐줘야지 맞춰주는 우리 꼬꼬마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게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타격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럼 자연스럽게 수비가 따라오지 않을까. 어쨌든 전체적인 운동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외야 같은 경우는 뭐 센즈가 좀 있긴 해도 그래도 임병호 선수라든지 뭐 이정호 선수가 어느 정도는 해주는 몸이 가벼운 선수들이니까 이정호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마치 불안할 정도로 또 다칠까 불안할 정도로 수비를 잘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수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리고 한 가지 시리즈였어요. 포수의 수비 능력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어쨌든 포수를 포함해서 야수들이 자체가 센스에 기댄 수비를 하지 이 친구들이 수비 연습을 평소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히 예측해서 가 있는 건 아니지. 사실 강민우나 양의재 선수가 수비를 막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센스. 기본기가 탄탄한데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팬들이 우리 팀 선수들 수비 잘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센스가 있어서 위험한 공들을 호수비를 해주는 것들이 가끔씩 호수비가 있었던 거지. 사실 놓치는 공들은 사실 기본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포수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 친구가 무슨 사실 홈 충돌 방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박동원 선수가 그렇죠. 원래도 홈송구를 잘 잡지 못하는 선수예요. 원래 그러니까 야수의 송구는 잘 받지 못하는 선수는 맞아요. 그리고 장정석 감독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게 만약에 홈에서의 세이브 상황이 접전인데 박동원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다. 비디오 보지 마셔도 돼요. 100% 세이브입니다. 공은 100% 놓쳤습니다. 그리고 일단 박동원 선수 얘기를 하자면 도루 저지 능력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SK 근데 최근에 좋은 척을 했어요. 사실. 지금 상대팀이 박동원 투수 때는 일단 달리고 SK전 때도 거의 기동력 싸움에서 우리가 많이 졌고 사실 지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도루저지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앉았었거든요. 무용지물을 돼가고 있으니까 상대팀한테 지금 약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냥 이 선수한테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종우가 적당히 좀 잘해줘. 얘 이번에 선발로 뽑힌 것 같더라. 걔 올스타전요? 네네. 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고종욱은 SK의 최고의 지명타자예요. 장난 아니야. 우리 고정 황제님을 지금 어디 논하고 있는 거야? 걔 수비 안 시키면 잘해. 살살해 우리랑 할 때는. 그 탈 것도 밀어낸 우리 고정 황제님. 베스트 워스트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이번엔 색다르게 형님부터. 그러세요. 제가 먼저 해요? 네. 저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베스트? 네? 아니요, 워스트가. 워스트? 베스트는 사실 저는 신재영 선수가 베스트였어요. 받을만하죠. 어쨌든 선발에 구멍을 제대로 메워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걱정하고 사실 수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했어요. 오늘 지지 않았어. 그랬던 거. 그리고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 제발 수비 연습 좀 하세요. 당신은 진짜로 오히려 센스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메이저리그 뭐 라폴리나 이런 선수처럼 그냥 지타로 그냥 타자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완전 미스터 풀스윙이니까. 산도바 이런 애들 3루수였다가 나중에는 막판에 그냥 지타로만 나오잖아. 지타. 제가 그 목요일 날은 조금 일찍 가서 사실 수원구장에서 이제 있었는데 되게 그 박동원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타격 연습도 아니고 혼자서 스윙 연습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섀도우 스윙. 타격이 좀 되니까 욕심이 많은 게 생겼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 그 풀스윙 폼이랑은 또 조금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헤드가 돌아가는 풀스윙인데 지금은 공도 안 보고 헤드가 돌아가요. 뭐 정교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은 풀스윙이 이건 아니라 정말로 예측 타격인 것 같긴 해요. 완전 개스히팅.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다가 고개가 돌아가면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이거야.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거잖아. 아니 고개가 먼저 돌아간다고. 공을 안 보고 스윙한다니까. 그럼 일단 뭐 얻어 걸리자는 거야 뭐야? 얻어 걸리자는 거야. 그러려면 걔는 테니스 채 같은 걸로 쳐야 돼. 100% 게스 히터가 되죠. 막 방망이 이만한 걸로 쳐야 돼 두께. 어쨌든 박동원 선수 수비 잘해주세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베스트는 사실 센즈예요. 네, 저는 센즈고 여기서 저희가 리뷰 때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아니면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할 상황 때 한 방씩 쳐줬어요. 한 방씩 쳐줘가지고 사실 나는 센즈가 이 선수는 우리 점수에 0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영봉패를 막아주는. 그 지난주에도 3홈런 5타점. 네,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도 선발에서 이탈을 안 되고 해주고 있는 용병이기도 하고 선수이기도 해서 저는 센즈가 베스트고 워스트는 저는 이거 팟캐스트 이거 히사시부를 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못한 선수는 있죠. 그렇죠. 물론 근데 몇 번 나오지도 않고 뭘 못했다 그런 게 그렇지 않아? 이번 주 만족했구나. 김규민 선수 2경기 나왔는데 뭐 3타수 무안타도 김규민 선수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워스트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정우 선수는 걱정 안 되세요? 어떤 부분에서? 주말에 좀 못한 거야? 일단 이틀을 안타가 없었으니까. 일요일날도 5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생각보다 2경기 연속 무안타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마지막 타석에 한 번은 치겠지 했어 난 일요일. 나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사실 걱정 안 해요. 본인이 뭐 언젠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니까. 이제 핑크. 네. 겹치네요. 베스트는 센즈입니다. 좋아. 타점을 먹어줘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리그 타점 1위잖아요. 네. 그리고 2위도 우리 팀이다? 생각보다? 김하성? 김하성 2위구나.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곧 3위도 박병호가 어떻게 먹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 해주고 가성비 하는데 나는 가심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수한테 요만큼만 기대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해주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기분이에요. 사실 센즈를 보면. 그래도 저는 베스트는 센즈. 골든글러브 줄까? 안 주지. 안 주겠지. 워스트는 박병호입니다. 저는 지켜줘야 되는 선수예요. 팀을. 나도 원래 워스트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부상으로 빠졌다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졌다니까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 사실. 근데 못한 건 맞아요. 한번 대타로 나와가지고 일요일에 나왔죠. 대타로. 아니 대타로 나와서 첫 타석이 아쉬웠죠. 두 번째는 2루타. 두 번째는 뭐 하나 치긴 타점은 하긴 했지만 살짝 그날 TV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고생 3명이 있어요. 봤어요. 잡혔어요. 플랜카드 잡고 있는. 근데 계속 잡혀졌어요. 정말로 이 학생들의 텐션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울면서 막 우리 선수 잘해야 돼. 밤동스 느낌이야? 아니 이게 분야가 달라요. 이미 이렇게 감정에 북받쳐서 계속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팬도 아니구나. 그렇지. 저런 소녀들이 진정한 팬이구나. 그러니까 카메라에 우는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계속 멀리서 플랜카드랑 같이는 잡아줬어요. 저 바로 옆에서 있었거든요. 그 계단에 올라와서 제 옆자리에 와서 막 하시라고. 정말 진정한 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되거든요. 이제는 진짜로. 그리고 사실 센즈 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가시란 걸 붙이잖아요. 선수들 앞에 되게 잘하면. 근데 정말로 얘는 신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딱 관장을 하면서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오늘 하루 종일 못 치네? 그럼 하나 칠까? 보여줄까? 오늘은 1점이라도 내야겠다. 혼자 아니 그 1루에서 이렇게 홈런 치고 2루로 넘어갈 때 그게 막 쿵쿵쿵 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진격의 거리 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멋있어. 별명으로서의 갓센지가 아니라 정말 이 새끼는 신인가? 우리가 장수 타자는 없잖아요. 용병은 없잖아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내일 프리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